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장중 방송을 잘 안 하는데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방송에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HLB가 코스닥 시총 1위 등극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1위 축하합니다. 예, HLB. 그리고 두 번째, 투자 경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히는 정지죠. 정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 코스닥 시총 1위로 등극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 정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제가 정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세 번째는 어저께 우리 6시에 진 회장님께서 다시 인터뷰를 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첫 번째 코스닥 시총 1위로 들어왔죠. 대단합니다, HLB. 그러니까 얘가 이제 완전히 주도주가 됐어요. 자, 지금 모습을 잠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로만. 왜 제 방송 보시면 저는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기술적 분석을. 자, 이렇게 줄 3개로 이렇게 끝내는데 이게 1차 파동이면 이게 2차 파동. 요게 더 길다. 이제 귀에 막 너무 막 많이 들어서 이제 쟤 또 뭐래? 쟤 또 저 얘기하는 거야? 막 이럴 텐데 어쨌든 요거 축소시킨 게 요런 게 있습니다. 기간 조정 거친 파동이 있고 기간 조정을 잠시 거친 파동이 있는데 LB 같은 경우는 요런 경우죠. 그죠? 요렇게 기간 조정 거의 거치지 않고 쭉 올라가는 케이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약 5만원이라고 치고 5만원서부터 13만원까지 올라왔잖아요. 7만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어제 상한가를 갔어요.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다시 지금 파동이 거의 완성되는 단계에 있어요. 물론 니 말 따라 야 1차 파동보다 2차 파동이 더 길다며. 예, 맞아요. 근데 크게 보시면 거의 파동이 완성되는 단계로 있고 제 예상으로는 오늘 내일 정도가, 근데 내일은 정지가 거의 확실시 되네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물론 종가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뭐 어쨌든 그 다음 거래일 정도까지 상승 탄력 극대화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지금 중요한 게 뭐 얼마까지 올라가냐, 그게 중요한 게 맞아요. 왜? 얘 아직 크게 보시면 이런 1차 파동 단계예요. 저 이거 빼먹었습니다. 이거 제외하고도 요 1차 파동 단계가 지금 이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제가 매번 셀트리온 차트를 보기 위해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셀트리온 이거 제가 현업에 있었으면 책 2권짜리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보다 더 파웠어요. 얘 책 4권짜리요. 이 앞으로는 주식 관한 책은 얘가 뭐 앞으로 한 1년 이상 봐야 되겠지만 얘로 또 새롭게 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애거든요. 아직 1차 파동이 끝이 안 났어요. 어쨌든 1차 파동을 결정하는 구간에 있는 그런 구간에 있으니까 매매하시는데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제가 어저께 좀 빨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정에 진입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당시 때는 만원대여서 이렇게 빵빵빵 올라가도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때 상한가 가는 거랑 지금 가는 거랑은 틀려요. 이 당시 때 5% 가는 게 지금 10%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0% 정도 갔다 왔잖아요. 제가 18만원에서 20만원 얘기를 드렸잖아요. 파동의 길이는. 예, 그래서 어저께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있고 이 다음 전략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차 상승하고 많은 차트를 보시면 기간 조정을 거쳐야 많이 올라가요. 지금도 충분히 1차 파동이 훌륭해요. 이런 1차 파동이 훌륭한데 어쨌든 기간 조정이 있어야 더 큰 2차 파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 경험상 진짜 큰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묵묵히 가져가시는 거고, 뭐 나는 단타 잘한다, 나는 잘 잘라 먹는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본인들 요령에 의해서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각자의 스타일과 성향에 따라서 다들 이렇게 뭐 투자금도 틀리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에 맞는 성향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그저 투자에 안내만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익을 내시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손실 나시는 건 안타깝지만 투자자의 몫입니다. 저는 그저 그냥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왜 요즘 예능 프로그램도 있더만요. 그 뭐 도시어부인가 해가지고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잖아요. 그러면은 선장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잡히냐고. 그럼 선장은 그냥 물길만 가르쳐주잖아요. 이 시간대 어디서 물길 따라서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고기를 잡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정도 역할인 것 같아요. 실제로 고기를 잡는 거는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여러분들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정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 예고일 2019년 10월 22일 오늘이네요. 거래 정지 여부. 위 종목은 2019년 10월 22일 종가가 10월 18일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 경고 요 두 가지 조건 다 충족시켜야 돼요. 10월 18일 종가, 그 다음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10월 18일 종가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10월 18일 종가랑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투자 경고 지정일이 10월 8일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10월 18일 종가 볼까요? 10월 18일 종가가 129,100원이에요. 40% 이상 상승하니까 129,100원 곱하기 1.4 하면요 187,74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18만원 이상이면은 일단 요건이 되고, 그 다음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이 언제냐면 10월 8일이잖아요. 10월 8일은 10월 8일 전일, 그러니까 요날이죠. 요 빨간 거 큰 거 장대목 나온 거, 요날 종가가 뭐 108,000원인데 어쨌든 이거보다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죠. 요거 밑으로 빠지면 이거 뭐 하한가 가도 이거 안 나와요. 뭐 하한가 가도 얘 위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 요건은 무조건 패스예요. 쉽게 말해서 요거는 무조건 이상인 거고, 요날 종가 이상에서 무조건 끝나는 건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이날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 그러니까 18만원, 정확히는 187,740원 이상이면 정지인데, 근데 뭐 종가를 봐야 되겠지만 18만원 이상에서 끝나지 않을까요? 18만원이 깨진다 함은 오늘 음봉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특별히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계속 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뭐 특별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끝난다면 아마 내일 하루는 쉴 것 같습니다. 내일 하루 쉬세요. 뭐 주식하면서 빨간 날 아닌 날도 한번 쉬어봐야죠. 좋죠. 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어요. 뭐 저는 앞으로 주구장창 최소 6개월 동안 HLB만 저는 주구장창 최소 6개월 이상 HLB만 하겠다라는 이유는 얘가 주도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에서 1차 파동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마무리 단계쯤 되니까 나도 바이오야 그러면서 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보시면 HLB가 가니까 여기 신라도 갔고요. 신라지는 사실 어저께 밤에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종가 때. 그리고 바닥공사도 나름 잘했는데 뭐 어쨌든 좋아는 보입니다만 얘보다 AB 하세요. 그다음에 헬리기도 그렇고요. 얘는 신라젠보다 수급이 좀 더 떨어져요. 어쨌든 얘도 이렇게 지금 바닥 공사를 하는 중에 있어 보여요. 왜 헬릭을 보여드렸냐면 어저께 댓글에 헬릭 스미스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사실 좀 고민을 했는데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구태여 뭐 특별히 좋거나 뭐 나쁘거나 뭐 그러지가 않아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근데 결론은 그거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바이오 차트를 보여드리는 모습은 이유는 주구장창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LB가 가져야 다른 바이오족이 다 가져요. 일단 그래서 HLB가 가주면 여기 헬릭스미스도 가줄 것 같고 신라젠도 가줄 것 같고 보시면 오늘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일제, 셀케 뭐 이름 끝에 녹십자 랩도 그렇고 얘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인데 보면은 거래가 2만 주밖에 안 되잖아요. 거래가 많이 돼봤자 이거는 10만 주란 얘기예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개인이 혼자 스스로 발굴해서 혼자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는 좋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뭐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얘도 이렇게 바닥은 만들고 있는데 거래가 좀 떨어진다. 어쨌든 얘도 임상 이상 결과 발표가 올 연말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얘는 면역 항암제라는 거, 그 중에서 면역 항암제 중에 NK세포라는 거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LB가 지금 1차 파동 거의 끝 마무리 되니까 오늘 보시면 뭐 이른 끝에 바이오 얘네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고무적이지 않나요?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 얘 2차 파동 때 다른 바이오들 다 이끌어 간다고요. 하물며 지금 얘는 1차 파동이 지금 이 크기가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2차 파동은 이거보다 더 이상 가겠죠, 그죠? 왜 우리 매일 말씀을 드렸으니까 파동은 이런 파동이 있고 이런 파동이 있는데 이게 더 강력하다, 그죠? 그러면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얘가 기간 조정 끝나고 2차 파동 나올 때면 다른 바이오 종목들은 얼마나 가겠냐 이거예요. 야, 그래서 네 말은 그때 HLB 팔고 HLB 팔고 딴 거 하라고? 아니요. 논의 연불한다고 하루에 상한가 두세 개씩 잡으세요. 야, 진짜 그게 가능해?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차트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우리 그때까지 오늘 정도 지금 시그널을 봤잖아요. HLB가 거의 주도주가 됐어.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른 바이오주들이 따라 올라오네? 라는 걸 오늘 낌새를 챘잖아요. 그럼 얘가 조정 거치고 2차 파동 갈 때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다고요. 그때는 정말 물반 고기반이라고요.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때 좀 대비해서 제가 조정일 때 좀 여러분들 교육을 많이 시켜드릴게요. 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그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 저 오늘 찍상님 저 오늘 이걸로 상한가 먹었습니다. 그 밑에 수두룩한 대대 댓글들이 보일 거예요. 저는 이걸로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날을 기대해 보면서 우리 이제 슬슬 교육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자, 마지막 이제 임상 어저께 그 우리 진양공 회장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히 주말에 올렸던 영상이랑 겹치는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고요.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오늘 어저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저께 서울경제TV에 나오셨죠? 서울경제TV 인터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성공적인 임상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진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리보세라님은 2014년도에 중에서 시판된 이후 수많은 암 환자들이 복용했고 뛰어난 효능과 낮은 부작용을 보이면서 블록버스터급 약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신약이라고 말하죠. 많은 논문과 임상 결과들이 리보세라닙의 우수성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3상 결과가 보여줄 구체적인 수치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3상 임상에서 가장 긴장하고 주목한 것이 백인들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보일 것인가, 즉 인종 간 효능의 차이에 대한 문제였는데 임상 결과 인종 간 차이가 없음이 확인을 했고요. 첫 번째, 이번 임상 3상 제일 주목했던 게 인종 간 차이점이었는데 인종 간 차이는 없다라는 걸 확인했다. 여기서 의미를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지난 인터뷰 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은 처음 하세요. 게다가 주요 수치들이 경쟁 약물은 물론 위암 2차 치료제 시장에서의 충분한 가능성까지 확인시켜준 그런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언급을 하시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난 주말에 경쟁 약물 대비 우리 우수하다, 절대 떨어지지 않고 OS만 약간 OS도 비슷한 수준인데 다른 것들은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2차 치료제 시장에서도 위암 2차 치료제 시장에서도 충분히 가능성까지 확인시켜준 그런 성공적인 결과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들어보니까 처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아스코곤, 에스모곤, 느네약, 리보세라님 오케이. 정말 뛰어난 약인 거 맞아. 인정. 근데 FDA에서 승인 안 해주면 요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신청한 게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잖아요. 4차 치료제는 오케이. 무조건 다 월등해요. 걱정을 안 해요. 3차 치료제 약간 걱정을 해요. OS가 떨어져서. 근데 요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까봐 미리 한번 더 치고 나가신 것 같아요. 하물며 2차 치료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리보세라닙은 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FDA 신약 승인에 대한 좀 자신감을 보여준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난번에는 2차 치료제에서도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이런 말씀은 없으셨거든요. 어저께 인터뷰에서 요거는 좀 그래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최근 HLB뿐만 아니라 HLB 생명과학, HLB 파워까지 그룹까지 단기 급등했는데요. 이와 함께 여러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주가 상승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HLB는 시가총액 5조 원을 돌파하며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 1위 됐죠. 이 기자는 미래를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어쨌든 소액 주주분들의 반응도 뜨거운데 이 같은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 오늘 방송에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LB, L생, L파워 앞으로 주가 예측을 한번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LB가 주도주가 되니까 다른 바이오 업체도 올라간다고. 요것도 오늘 저녁 방송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진 회장님이 시가총액 2위로서의 상승은 기쁜 소식이나 한편으로는 책임의 무게가 커진 것이기도 하죠. 시총 규모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텐데요. 항서제약 사례를 참고할 만합니다. 라고 비교를 이제 하시네요. 리보세라님의 중국 내 시판을 기점으로 항서제약은 제네릭 회사에서 신약 개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항서제약의 드라마틱한 성장과 시가총액 규모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현재 글로벌 권리를 모두 갖고 있는 HLB 주가의 상승은 오히려 뒤늦은 평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라는 얘기가 여태까지 너무 좀 저평가됐다. 이미 리보세라닙은 항서제약에서 판매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신뢰도를 보인 그런 약물이었는데 중국 내 판권을 가진 항서제약도 물론 항서제약이 리보세라닙만 판매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매출 규모의 30% 4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도 아시아 제약 1위 회사인데 우리 HLB는 전 세계 글로벌 판권을 갖고 있음에도 너무 주가가 좀 시장에서 제대로 반응을 안 해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주가라는 것이 현실과 기대감 이 두 가지의 반영이라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 현실은 신약 가치 확장성이 될 것이고 이거 다시 설명을 합니다. 신약 가치 확장성 기대감은 신약 허가가 되겠죠. 우선 현실 즉 리보세라닙은 수많은 논문들 중국에서의 시판 3상까지의 임상 데이터 국제 학회로부터의 인정을 고려할 때 충분히 입증하겠다라는 거죠. 자, 주가는 현실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데 현실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뭐냐? 1번 수많은 논문 2번 중국에서의 데이터 3번 3상까지 임상 데이터 4번 아스코, 에스모 등 국제 학회로부터의 인정 지금 이게 리보세라닙의 현재 모습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기대감 즉 신약 허가 부분은 저희가 현실화시키는 노력을 진행하는 것이죠. 지금의 주가는 기대감은커녕 현실 즉 신약의 가치조차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기대감은 뭐냐? 미래의 불확실성인데 쉽게 말해서 내가 FDA 통과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FDA 통과. 그랬더니 우리는 여태까지 현실을 보면은 이런 네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가 충분히 좋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오히려 주가는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좀 성격 탓이기도 한데 저는 방송에서 공매도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말하기가 싫어요. 딱 보면 말하기가 싫어서 야 너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공매도 얘기하는데 너는 왜 공매도 얘기를 안 해? 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상대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공매도는 제가 보니까 오이나님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공매도에 대해서. 저는 비록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잘 못하지만 이렇게 조금만 힘을 보태서 저는 오이나님한테 이렇게 힘을 보태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오이나님 방송 들으신 분들 저도 조금만 힘을 보태드리고 싶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저도 동참을 하겠다고 혹시라도 보시는 분 있으면 저도 힘을 보태고 응원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회사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시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거는 맨 처음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적정 주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시총 비교, 그 다음에 EPS 펄로 구하는 적정 주가, 세 번째는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 요 세 가지는 제가 나중에 특집으로 마련해서 방송을 해드릴게요. 적정 주가는 어쨌든 지회장님이 지금 저가도 약간 저평가이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 말은 나는 그림이 크다 이거죠. 나는 지금 이게 1차 파동도 아직 안 끝났다 라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병 얘기가 나왔는데 특별히 합병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특별히 새로운 건 없어요. 새로운 내용이 없어서 이건 제가 패스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리보세라님의 적응증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공언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말씀을 부탁합니다. 5년 내 5개의 항암제를 출시할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지금은 지금 주가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당장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이번 주말에 있는 그 프리 NDA 미팅 때문에 지금 약간 주가가 선반영하는 거고, 결국은 NDA에서 승인해 주는 거는 지금 당장은 위약 3차, 4차인데, 결국은 이거 말고도 5개의 파이프라인, 4개의 파이프라인이 더, 5개인가요? 네, 5개의 파이프라인이 더 있다는 거죠. 이거 생각하면은 주가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요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회장님은 그렇게 물어보니까 수많은 임상을 통해 리보세라님은 많은 적응증의 효과가 있음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연구 논문들이 쏟아졌고요. 우리는 그중 가능성이 큰 적응증을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척후병 전략이죠? 예, HLB가 아무래도 지금은 글로벌 제약회사는 아니잖아요. 돈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이제 중국에서 임상 결과 잘 나오는 것만 이제 글로벌 임상을 하겠다는 거고, 플러스 일본 에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LO도 똑같은 이치로 보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거 지금 녹음 빨리 해서 빨리 올려드리려고 말을 빨리 해서 이렇게 혀가 좀 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혀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조금만 양해 바래주세요. 그 다음 얘기를 또 하시는 게,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 중 하나가 간암 1차 치료제로서 면역 관문 억제제 캄렐리주막과 리보세라님의 병용 임상인데요. 글로벌 3상 임상 진행 중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원래 이 병용 임상이 중국에서 임상 2상을 마친 후 미국 FDA로부터 글로벌 3상 임상 직행을 허가받아 진행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일단 요거는 내년 중순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 중순쯤에 중간 발표가 있고요. 캄렐리주막과 리보세라님의 병용 임상 중 중국 내에서 이상 종료 단계인 것이 8개이고, 그중 하나가 글로벌 3상 임상을 허가받은 것인데요. 나머지 임상들 중 추가로 글로벌 3상 임상을 직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내년 위암 치료제를 시작으로 향후 5년 내 5개의 항암제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는 이러한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중장기 목표로 충분히 실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간암 1차 치료제 캄렐리주막이랑 병용하는 거 말고도 5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위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간암, 그다음 폐암, 대장암, 유방암 5개 이렇게 더 있으니까 요거 정도까지 하면은 우리 주가가 지금 당장 현재 시간 10월 20일 11시 15분 198,300원이지만 요거 다 반영이 되면 이 주가는 나중에 돼서 보면, 지금은 이렇게 높은데 나중 돼서 보면은 보이지도 않는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인터뷰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방송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장 끝나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